늦은 오후였다. 버스 창가에 앉아있던 나는 손녀에게 줄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끝으로 꼭 쥐었다. 보자기 속에는 시장에서 사온 떡과 작은 인형 하나가 들어있었다. 딱히 값비싼 것도 아니고 특별할 것도 없었지만 아이는 늘 할머니가 들고 오는 선물을 보물처럼 아꼈다. 그 기대에 차 있는 눈빛을 떠올리니 마음이 괜히 들떴다. 창밖으로는 늦가을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버스 안은 고요했지만 내 가슴은 두근거렸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소소한 일상이 삶의 전부가 되곤 했다. 젊을 때는 몰랐다. 아이의 웃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버스가 종점에 다다르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손녀 얼굴을 본다는 생각에 발걸음은 가벼웠다. 골목길을 걸으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무슨 놀이를 하게 될까? 인형 옷을 갈아입히자고 할까? 아니면 그림책을 읽어달라 할까? 현관 앞에 다다르자 심장이 빨리 뛰었다. 늘 그렇듯 문이 열리면 손녀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올 것이라 생각했다. 문이 열렸다. 며느리가 나왔다. 오셨어요. 평범한 인사였지만 어딘가 서늘했다. 웃음 속에 묘한 거리감이 숨어 있었다.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은 햇살로 가득 차 있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바닥에 사각형 무늬를 만들고 그 위로 작은 발소리가 쿵쿵 울리며 다가왔다. 할머니, 손녀가 환하게 웃으며 내 품에 뛰어들었다. 순간 허리가 펴지고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듯했다. 작은 손길, 따뜻한 체온, 익숙한 향기. 그 모든 게 나를 젊게 만들었다. 나는 보자기를 풀어 간식을 꺼냈다. 아이는 신나서 인형을 내려놓고 내 무릎 위에 올라앉았다. 떡을 집어먹으며 볼을 불룩하게 부풀리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웃음이 절로 나왔다. 맛있어? 응, 할머니가 가져온 건 다 맛있어? 아이의 대답은 언제나 천금 같았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평온은 깨졌다.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내 귀에 바짝 입술을 대고 속삭였다. 할머니, 빨리 도망가. 나는 얼어붙었다.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뭐라고? 아이의 얼굴은 웃고 있지 않았다.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작은 어깨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농담일까? 장난일까? 하지만 어린아이가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리가 없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러니? 누가 그러래? 그러자 아이의 눈이 천천히 안방을 향했다. 문틈은 아주 조금 열려 있었고 그 사이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아들의 목소리도 아니고 집안에서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이의 손이 내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할머니, 진짜야. 빨리 도망가. 나는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요동쳤다. 애써 태어난 척하며 떡을 잘라주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거실의 햇살은 여전히 환했지만 그 속에 스며든 공기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아이가 귓속말을 남긴 뒤에도 거실은 겉보기에 평온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안방 문틈은 그대로 닫혀 있었고 그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방금 전 그 웃음소리는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있는 걸까? 나는 의자에 앉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떡을 씹으며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불안한 기색은 여전히 얼굴에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부엌에서 컵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유리가 깨지진 않았지만 바닥에 부딪히며 불안한 울림을 남겼다. 괜찮아? 내가 소리치듯 물었다. 아, 그냥 손이 미끄러졌네요. 며느리의 대답은 짧았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다. 나는 부엌 쪽으로 가보려다 멈췄다. 아이가 내 옷자락을 잡고 고개를 저었기 때문이다. 그 작은 손의 떨림은 말보다 더 큰 경고였다. 저녁 시간이 되자 며느리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다. 김치찌개와 반찬들이 차려졌지만 젓가락을 드는 손끝이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늘 그이는 늦게 들어와요? 야근이라면서요? 그래, 늦을 거야. 나는 애써 담담히 대답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아들의 귀가가 늦은 게 지금 이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식사 중 아이는 거의 먹지 않았다. 숟가락을 몇 번 들다 내려놓더니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오늘 밤에 또 와. 나는 흠칫 놀라 숟가락을 놓았다. 누가? 낯선 아저씨. 지난번에도 왔어. 그 짧은 대답이 심장을 쥐어짰다. 지난번.
그렇다면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그러나 그 말은 나 자신을 달래기 위한 위로일 뿐이었다. 식탁 위에 올려진 며느리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이름 없는 번호가 반짝였다. 며느리는 얼른 휴대폰을 들어 베란다로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지금은 안 돼. 아직 같이 있어. 새벽쯤이면 괜찮아.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며느리의 뒷모습은 희미한 불빛에 드리워져 있었고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아이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내 무릎을 꼭 잡았다. 할머니, 아빠 오면 큰일 나. 진짜야.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설마 아들을 해치려는 건 아닐까? 아니야,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하지? 잠시 후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가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나는 아이에게 속삭였다. 괜찮아. 오늘 밤은 이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이의 작은 고개가 천천히 끄덕여졌다. 나는 그날 평생 처음으로 시계를 보며 밤을 새기로 결심했다. 밤은 깊어갔다. 거실에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손녀는 내 옆에 누워 있었지만 눈은 감지 못했다. 아이의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나는 그 작은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은 척했다. 철컥.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고요를 찢었다. 낯선 발자국. 묵직한 구두 소리가 바닥을 울렸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나는 호흡을 얕게 하고 귀를 세웠다. 곧 부엌 쪽에서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히 해요. 아이가 깰 수 있어요. 낯선 남자의 대답은 차갑고 무심했다. 괜찮아. 오래 걸리지 않아. 그 말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니 무엇이? 내 머릿속은 수백 가지 상상으로 뒤엉켰다. 잠시 후 의자에 무언가 내려앉는 소리가 났다. 술병 뚜껑이 열리고 잔이 부딪히는 소리까지 들렸다. 남자가 낮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끝이야. 내일 아침 6시. 그때가 기회야. 그 순간 머릿속이 얼어붙었다. 6시라면 아들이 출근하는 시간이었다.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뒤따랐다.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라도 들키면 걱정 마. 남자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끊었다. 노인네가 뭘 안다고. 설령 뭔가 봤다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노인네라니. 내 귀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나는 모든 걸 듣고 있었다. 아이의 손이 내 팔을 꽉 잡았다. 작은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 아이의 속삭임이 울먹였다. 저 아저씨 아빠 죽이려고 해.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눈물이 고여 흘러내릴 뻔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들의 대화는 계속됐다. 돈은 준비됐어? 끝나면 바로 떠나는 거지? 다 준비됐어. 새벽에 처리만 하면 돼. 그때 부엌의 형광등이 꺼졌다 켜졌다. 작은 전기 소리마저 공포의 신호처럼 들렸다. 남자의 발자국이 안방 쪽으로 향했다. 쿵쿵 무겁게 울렸다. 나는 아이를 더 깊이 품에 안았다. 아이는 울음을 삼키며 내 품에 얼굴을 파묻었다. 작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내 가슴에 닿았다. 내 안에서 무언가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았다. 오늘 밤 나는 절대로 잠들지 않는다. 그리고 내 아들을 지킨다. 새벽 5시 집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울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밤을 꼬박 새웠다. 품에 안은 손녀의 체온만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나는 결심했다. 더는 기다리면 안 된다고. 아이와 내 목숨 그리고 아들의 미래가 달려 있었으니까. 조심스레 일어나 신발장을 향했다. 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속삭였다. 할머니, 어디 가? 괜찮아, 얘야. 우리 잠깐 나갔다 오는 거야. 내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떨림을 감추려 했지만 아이는 이미 눈치챘는지 내 옷자락을 꼭 붙잡았다. 신발을 신는 순간 부엌에서 불이 켜졌다. 며느리의 그림자가 어둠을 가르고 나타났다.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숨을 고르고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이 열이 있어서 병원에 데려가려 해.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눈빛이 내 얼굴과 품에 안긴 아이를 번갈아 스쳤다. 순간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러나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다. 부엌 불빛이 꺼졌다. 나는 아이를 안은 채 현관문 손잡이를 조심스레 돌렸다. 철컥. 문이 열리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나는 아이를 꽉 끌어안았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 아이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그 속에는 희망의 조각이 있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널 지킨다. 집을 빠져나와 곧장 아들을 찾아갔다. 회사를 향하는 길목에서 아들을 기다렸다. 그의 얼굴이 보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나는 숨을 고르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처음엔 믿지 않았다. 그러나 손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빠, 진짜야. 엄마가 어떤 아저씨랑?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곧장 경찰에 연락했다.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다. 며느리와 낯선 남자의 관계 그리고 아들을 해치려던 계획이 낱낱이 드러났다. 그들은 이미 아들의 출근 시간과 동선, 집안 구조까지 꿰뚫고 있었다. 심지어 집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다. 모든 게 치밀하게 준비된 음모였다. 그러나 그 음모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귓속말 하나에 무너졌다. 가정은 산산조각 났다. 배신은 깊었고 상처는 오래 갈 것이다. 그러나 목숨은 지켜졌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다. 나는 손녀를 안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장 연약한 목소리가 가장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다. 아이의 한마디. 할머니, 빨리 도망가. 그 목소리가 우리를 살렸다. 청취자 여러분, 아이의 눈과 귀는 어른들이 감추려는 거짓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 순수한 귓속말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실에 다다르지 못했을 겁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목소리가 가장 무거운 생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날 손녀의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